교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네, 안녕하세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현주입니다.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영희입니다. 네, 지난주 열린 이동관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영희 변호사님? 뭐 역시나구나. 혹시나가 역시나구나. 뭐 그렇게 생각했고요. 이게 이제 조금 이슈들이 여러 개가 계속해서 그동안에 많이 있었었잖아요. 이슈가 너무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무뎌졌나 보다 이런 생각도 조금 했었었고, 그다음에 이동관 후보자가 너무 좀 나쁜 말로 하면 뻔뻔하게, 내지는 이제 좋은 말로 하면은 당당하게, 그 본인에게 쓰여진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전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반증하고 뭐 검증하고 그럴 만한 근거가 명확하게 딱 앞에 제시되면서 뭔가 이게 왔다 갔다 이게 되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웠다. 근데 어쨌든 뭐 청문 보고서가 채택될 거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거의 포기 수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이현주 의원님.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무기력함. 네. 그런 게 느껴졌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뭐 사실 이 이상 어떤 새로운 게 나오겠어요. 이것보다 더 심한 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 문건이 그죠? 나오면 보통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문건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그게 뭐 증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보수 정당이 항상 떠드는 게 이제 자유, 그 다음에 시장 경제 이런 거잖아요. 시장 경쟁, 시장의 경쟁. 저는 이런 쪽에 이제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 왜냐하면 자유를 맨날 떠드는데 언론의 자유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더 심하게 이제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데, 특히나 자유를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장악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이다니. 그리고 임기 중에 이미 15년 전에 그때 MB 정권 때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많이 침해해서 문제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자유주의자라면 이거 용납할 수 없는 거거든. 자신의 철학에 너무나 반하기 때문에. 너무 막 그냥 계속 거짓말과 위선이 계속 난무하다 보니까 이제 말하기도 귀찮고요. 그다음에 시장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보면 민영 방송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수사기관이라든가 이런 어떤 압박에 의해서 사실상 관영 방송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런 행태, 이건 시장의 경쟁질서에 전혀 어긋나고 시대의 착오적인 상황이에요. 이거 보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역사가 왜 이렇게 퇴행적으로 가고 있나. 그런데 심지어는 학폭 의혹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 학폭 의혹은 그냥 말만 들어도 정말 막 학부모로서 막 열이 불끈불끈 나는데, 선생님 특히 최근에 교권 문제가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 제기되는 걸 보면 교권하고도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무기력한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누구 하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이 위임한 국회조차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누가 해결하느냐고, 국민들이 직접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건가?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잖아요. 응?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말을 이동관 후보자의 입에서 듣게 되는데 매우 놀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았습니다. 저는 근데 정말 놀랐던 건 딱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선 그분이 YTN에 대해서 벌써 소송을 2개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YTN에서 뭐 배경화면 잘못 썼다는 것 때문에 3억 소송하고, 그 이외에도 인사청탁 의혹 관련 보도 뭐 가짜뉴스라 그러면서 또 5억인가를 한다는데, 저는 그게 방통위원장으로 되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할 수 있는 행동인가 매우 의심스럽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게 그분이 이 방송이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장악하고 싶어 하는지 어떻게 내 밑에 있다라고 생각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 같아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강경한 반응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공적인 측면에서 그런 걸 아주 같은 기준을 가지고 하면 제가 이 말을 안 하겠는데 이건 되게 개인적인 걸 또 엮어가지고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 얘기를 하시니까 좀 저분의 마인드가 그렇구나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그 전경원 하나고등학교에서 그 본인의 아들에 대한 학폭 얘기를 했던 그분에 대한 행동을 제가 보면서 그때 물어봤더니 나 고소고발할 고려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심 먹으면서 내가 좀 여기 그만둘 것을 공부는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서 참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전경원 교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제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중고등학교 교사인데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있고 대학교 입학사정관도 지냈고 교과서 집필도 했고 2010년도에 하나고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개국공신 중 하나로 원래 이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자랑스러운 하나고인이었고 우수교직원 표창도 받게 됐고 동료평가 때 거의 5점 받고 정말 거의 정말 학생들을 위한 좋은 선생님으로 인식이 되던 사람인데 이동관 씨 아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 내지는 불합리한 점을 지적한 이후에 학부모들 10명 정도가 막 검은 상복을 입고 자기 교무실에 있는 자기 그 책상 주변을 다니면서 시위를 계속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못 견디게 만들고 아무도 말 안 지키고 투명인간 되게 만들고 결국 지금 중국에 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정말 죽지 못해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의 상황이 된 사람에 대해서 그 선생님이 말하는 건 가짜다. 그 선생이 전부 다 지금 거짓되게 내 아이를 욕보이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 선생을 고소고발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고 이분이 생각하는 정의나 이분이 생각하는 이 올바름이나 이런 것들은 과연 무엇인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지금 임명될 것이라는 얘기는 있지만 지금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임명되기 전에도 지금 방통위의 해임 행렬은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KBS 이사장 해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MBC 대주진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안 의결했습니다. 지금 보면요. 그 공영방송 정상화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상화라는 뜻이 뭐냐 도대체. 그죠? 근데 보면 내 편을 심고 나하고 조금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 이게 정상화로 생각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정치가요. 제발 이 공영방송에서 이념이나 진영을 떠나가지고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지 간에 손을 떼야 된다. 그러면 이전 정권에서 만약에 불만이 있었더라면 그것을 정말 정치로부터 이 독립된 언론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장할 거냐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사람을 신겠다.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 너도 했으니 나도 하겠다. 아니 더 악독하게 내가 2배, 3배로 해주겠다. 이런 상황이 지금 지도층에 만연해 있어요. 이거 국민들이 보고 얼마나 이게 정말 이 자괴감이 느껴지겠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거기다가 그 과정에서 보면 검찰권이나 사법 남용이 이루어지면서 사람을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탈탈 터는 그렇게 되면요. 이 사법이 남용되는 사회는요. 절대로 건강하지 못해요. 집단 우울증 같은 상황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포스럽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지경이 되면 이것은 저는 사실상 정신적 고문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50대 육체적 고문을 했다면 이것은 정신적 고문의 수준으로까지 가고 있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와 내 영혼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 내 일이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87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30년, 40년 이제 30년 지나가면서 굉장히 많이 발전해 왔다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지금 발전을 하기는커녕 이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군사정권보다도 더 교묘하고 더 심각하다. 왜냐하면 군사정권 때의 탄압이나 이런 건 눈에 보였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때는 또 우리 사회 수준이라는 게 또 좀 달랐고. 근데 지금은 모두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알 정도로 국민들의 이 식견이 높아져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서
국민들이 폭력을 쓸 수도 없고. 야, 이건 그래서 아까 제가 무기력함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그러면 보수의 가치냐. 아까 제가 자유와 시장 경쟁 말씀을 전적으로 실제 그 가치하고 완전히 정반대 아주 반동적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보수라는 것은 보수의 가치는 정말 권위적이고 자유를 침해하고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이것이 보수처럼 이상하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정말 보수 정당을 지향을 한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 깊이 성찰을 해야 돼. 이렇게 가면 역사가요 완전히 거꾸로 갈 거예요. 저는 하나 꼭 제안하고 싶어요. 지금 민주당이 원래 올해 3월에 본회의에서 최민희 전 의원을 그 야당 방통위원으로 좀 추천해서 의결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지금 8월이 지나가고 9월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이걸 의결을 안 하고 네, 임명 안 임명하지 해주고 않고 있어요.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아무 이유 없이 임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차라리 입법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어서 최민희 의원이라도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23일 날 김현 의원하고 지금 김효재 위원 직무대행이 지금 그만두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씨를 임명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상인 위원이 올 5월에 이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전국이 되게 이상하게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김현 의원이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이것저것 다 반대하려고 했지만 안 되니까 전부 다 그냥 아예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항의 표시를 했어요.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 여당 쪽 사람 2명이 원하는 대로 다 지금 일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파행이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저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지금 숫자 많을 때 오히려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들의 의결한 것을 대통령이 그냥 깔고 뭉개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을 조금 뒤집을 수 있는 뭔가 좀 방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차라리 입법으로 해서 의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또 계속 해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너무 늦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지금이라도 뭔가 방법을 해야죠. 내야지. 네. 민주당이 너무 가만히 무기력하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은 계속됩니다. 이동관 청문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 후에 24일 정도 한다는 것으로 임명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뭐 청문회 해가지고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해주는데 그냥 임명 강행하고 이게 그냥 예사가 돼 있잖아요. 그냥 항상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그리고 야당이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가면 대통령실에서 최재현 의원 임명 안 하면 나머지 방통위원 인사도 안 하겠다. 근데 그래봤자 사실 의미가 없어져요.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할 수 있는 실력 행사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언론을 막고 방통위 관련된 여러 가지 파행을 거듭하는 건 막아야 된다라는 걸 좀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아니, 국민적 관심사인 인사청문회인데 청문회 증인이 한 명도 안 왔어요. 네. 증인이 한 명도 이거는 또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비춰질지. 네. 국민들이 아마 이제는 보면서도 의뢰 그러려니 그러지 기대를 안 하고 않을까. 온다니까. 예. 근데 이제 국회 자체가 무력화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사실은 3권 중에서 국민을 대변한 유일한 기관이 국회인데 예. 국회가 무력화된다라는 것은 국민의 주권이 무력화되는 상황이고 국민을 대신해서 권력을 견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서 87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승선 그리고 배를 침몰을 시킬 승객은 누군가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계속 그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천 싸움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주 의원님? 글쎄요, 뭐 이현주 의원님한테 지금 당내에서 쓴소리하는 사람 겨냥했다, 이현주 겨냥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아니 뭐 제가 뭐 이런 거 뭐 신경 쓸 정도면 아예 처음부터 쓴소리 안 했겠죠. 네. 저는 전혀 이런 거 개의치 않고요. 다만 칭찬하는 걸 거예요. 이렇게 겨냥해서. 그래도 쓴소리로. 뭐 듣곤 있나 보다. 그걸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가짜 보수 정말 미치겠다. 이거 나라를 왜 계속 반동의 역사로 몰고 가면서 국민들이 힘들게 하느냐.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거 당내 무슨 공천 싸움 이런 차원을 넘어섰다 이미. 네. 저는 이게 국가의 역사를 두고 이제는 뭔가 승부를 벌이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역사를 두고요. 네. 아니 이거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언론의 자유뿐만이 아니잖아요. 네. 뭐 지난번에 최근에 한미일 회담 같은 경우에도 한미 동맹이야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미일 특히 한일 동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연 군사 동맹까지 영토 주권 그러니까 독도에 대한 주권을 침해하는 나라하고 군사 동맹까지 갔을 때 그것이 더군다나 한미 동맹하고 엮여버리면 그렇죠. 우리는 거기서 꼼짝을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일본의 군사적 무장을 그냥 두고 보기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유사시 한반도 군사 개입하는 일본을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미요. 일본의 재무장은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미 물 건너 갔고요. 지금 보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논할 차원을 지금 지나버렸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뭐냐? 이대로 가면요. 독도를 지금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일본 해라고 버젓이 그렇게 표기하잖아요. 네. 그죠? 미국에서도 그렇게 지금 인정해주고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전략적으로 훨씬 중요해요. 네. 그것은 사실 객관적 사실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아니 그러면 미국이 그동안에 한미일 동맹을 통해서 이렇게 이 뭔가 자신들의 어떤 그 대리 관계를 일본을 통해서 한국까지 엮어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게 미국의 엄청나게 오랜 수건이었는데 20년 수건 사업이었어요. 이번에 이것을 다 해결해 줬어요. 근데 이건 좋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미국 중심의 패권 질서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공짜로 그냥 됩니까? 그럼 우리가 대가를 받아야 되는 최소한 제가 볼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1번이 뭐냐.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이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땅을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것 정도는 받아내야 군사 동맹이고 뭐고 얘기가 진행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얘기를 안 하고는 그것을 마치 준 동맹으로 승격시키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국익에 명백히 반한 핵심이 이게 명백히 반하고 저는 다시 돌아가서 보수의 가치가 뭐지? 지금 이게 누구를 위한 외교를 하고 있는 건지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 원수로서의 태도, 자세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 가치를 가진 사람일수록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우려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에 왜 가셨는지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동안에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게 일본하고 미국하고 같이 협력해서 뭐 북중러에 대항하겠다. 우리 안보 공고히 하겠다 이거였잖아요. 그 얘기를 또다시 하러 사실은 미국까지 쫓아가셔가지고 그리고 또 그거 한마디 하시고 또 돌아오신 거거든요. 금방. 2부에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 나눠봅니다. 국민의힘은 공천권을 두고 승선을 두고 지금 계속 이렇게 여진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검찰의 영장 청구가 가까워졌다 이런 분석 계속 나옵니다. 아니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려면 빨리 하면 되는데 맨날 시기를 검찰이 조율하잖아요.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를 따져가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상당히 이해가 안 가지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뭡니까? 오는 9월 정기국회 중에 이 대표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런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정기국회 전에 지금 영장을 청구하라 그러니까 반대로 갈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분명히 이재명 대표는 나 영장 청구되면 내가 당당히 나가겠다. 나 불체포 특권에 의존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회기 안 하는 동안에 신청하면 되잖아요. 청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일부러 그것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아직 수사가 안 됐다는 이유로. 네. 근데 무슨 수사를 이렇게 오래 하면서 아직도 수사가 마무리가 안 돼요. 오늘 보니까 박영수 전 특검은 오늘 구속 기소가 됐던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조율하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이렇게 9월 정기국회 중에 영장 청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과론적으로는 민주당 내에 친명과 비명 간의 이 갈등 구조를 좀 더 격화시켜가지고 뭐 내분을 좀 더 쌓이게 하겠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거를 조금 어떤 타겟 지점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좀 더 공격받을 수 있는 위치에 좀 높게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게 지금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또 구속이 돼가지고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공적 지점이 없어지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손해다 이런 얘기 지금 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총선 때까지 절대 영장 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실제 누가 잘못했으면 주변에서는. 잘못한 거 대로 그냥 벌을받으면 되고 수사를 하면 되고 재판을 받으면 되는데 쟤를 지금 이번에 집어넣으면은 이번 총선에 불리하니까 쟤는 이번에 집어넣으면 안 되고 자꾸 건드리기만 하고 쟤에 대해서 자꾸 불합리하고 이상한 얘기만 자꾸 흘려야지. 지금 이런 속셈물을 만약에 검찰권이 행사가 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결국에는 이렇게 하는 게 다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도 정말 그 순수하게 정말 열심히 수사에 집중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수많은 그 성실하고 순수한 검사들에 대한 아주 모욕적인 지금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윗선의 일부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좀 젊은 그리고 좀 생각이 올바른 검사들이 좀 중심을 잘 잡아줬으면 좋겠다. 과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검찰총장이 대통령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도 검사가 직행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보이려는 이런 노력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검찰 신뢰도 매우 중요한데 지금 의심받고 있다. 한동훈 장관이 법무행정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법무행정도 열심히 하시지만 국회에서 민주당하고 싸움을 더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검찰 수사가 또 어떻게 굴러가고 우리가 이게 정치적으로요. 경쟁 관계하고 적대 관계를 구별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어떤 이념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긴 하죠. 그리고 어떨 때는 그걸로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도 하고. 근데 그건 경쟁하는 거예요. 국민을 앞에 두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더 우리나라 이익이 될 거야라는 것이지 이게 적대 관계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거나 내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이게 이 어떤 핵심 세력들이 이걸 경쟁 관계가 아니라 적대 관계로 인식하고 있구나. 이거 매우 심각하다. 그렇죠. 원수로 보죠. 그리고 악마로 보죠. 그럼 이게 뭐냐? 결국 뭐냐 하면 그 일종의 그 자학행위예요. 자학행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가지고 봤을 때 자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반을 갖다가 완전히 망가뜨려지지도 않지만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어요? 이렇게 하면 권력은 계속 교체가 되는데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네. 이 대치 국면이 좀 해결돼야 되는데 벗어나야 되는데 이연주, 노영희 두 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